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하트카운트 팀의 차혜수이고요. 혹시 안 들리시면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아니면 들리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이제 정시가 되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저희 하트카운트 5월 웨비나로 시각화 기초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우선 저희 아트카운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 소개를 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시는 그 화면이 저희 홈페이지인데 이쪽에서 로그인 버튼 클릭하시면은 바로 서비스로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 분석 툴이고요. 네, 여기 보이는 그 시각화 기능들은 바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오늘 강의 주제로 다루는 기능 또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네, 지금 바로 접속하셔서 좀 둘러보시면서 강의 들으셔도 되고 지금 사용해 보시고 뭐 나중에 네, 로그인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따로 질의응답 시간은 안 가질 예정이고 저희 데이터 히어로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이쪽이 저희 공식 페이지고요. 이쪽에서 강의 VOD라든지 아트카운트 따라해 보시면서 직접 실습할 수 있는 예제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웨비나들도 이렇게 VOD랑 자료 슬라이드 다 이쪽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네, 궁금하신 게 있다든지 추후 계속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슬랙 가입이나 아니면 뉴스레터 구독하셔가지고 네,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팅 보시면 제가 좀 참고하실 만한 링크들 다 공유드려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오늘 강의 전달해 주실 양순준 대표님께서 네,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EDA 101 시리즈 3탄 진행할 하트카운트의 양승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차대리님이 기왕의 웨비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 잠깐 보면 어, 이게 이제 연속 시리즈물이라 사실은 이전 내용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됐겠지만 뭐 듣지 않으셨더라도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했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은 오늘 언급하진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EDA 101 시리즈는 아, 그 이제 저희가 원어원하고 좀 그 결은 다르지만 이제 뭐 시계열 분석 같은 것도 한번 했었었고 그 여러 변수들을 한 화면에 시각화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집계 수준의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개별 레코드 수준에서의 시각화 기법들 이전에 다뤘었고 오늘은 드릴 다운 뭐 또는 계층적 시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한 10분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한번 드릴 다운 하는 것들 같이 해석해 보는 거 한 15분 정도 진행하면 딱 시간이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제가 뭐 드릴 다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그 드릴 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원체 뭡니까? 이게 뭐 이론적 깊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의 피봇이 사실은 드릴 다운의 한 뭐 장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드릴 다운을 왜 하는지 뭐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드릴 다운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한 10분 정도 제가 드릴 다운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릴 다운은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에 올랩 큐브 그러니까 올랩이라는 건 온라인 뭐 애널리티컬 뭐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뭐 빅데이터, 뭐 머신러닝 AI 뭐 그런 것들 각광받기 이전에도 기업들은 데이터를 다루었었고 그때 이제 그 기업 내에 있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현업들이 다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니즈는 계속 존재했었고 그래서 다루기 쉽게
데이터를 미리 뭐 마트에다가 말아놨을 때 그 말아놓은 데이터를 보통 큐브라고 했어요. 그게 꼭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세 개의 차원 정도로 데이터를 말아놓으면 이게 실제 데이터가 저렇게 3차원으로 쌓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이 있을 때 차원, 디멘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결국엔 그 통계적으로는 범주형 변수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그 매출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어떤 상품군 여기 큐브의 이제 아래쪽에 있는 뭐 클로딩인지 바이크인지 이런 상품군의 디멘션으로 나누고 또 다른 차원은 그 계절, 봄, 여름, 가을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판매된 지역, 뭐 플로렌스였는지 베니스였는지 이렇게 나오면 3차원으로 데이터를 쪼개고 이게 큐브 형태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원래 큐브라고 했었고 그 이제 원래 큐브 관점에서 보면 드릴다운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어떤 지표가 있을 텐데 지표는 결국에 데이터를 뭉뚱그려서 요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 총액이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 평균 이익이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 레이시오 뭐 전환율이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이제 전체 데이터를 어떤 공식 썸을 하든지 에버리지 하든지 아니면 레이시오를 구하든지 그렇게 정의한 매트릭을 전체를 일단 보는 데서 쪼개보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쪼개보던 걸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월로 쪼개본다든지 아니면 월에서 월별 요일로 내려간다든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촘촘한 수준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드릴다운이에요. 우리가 그 드릴다운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로우 데이터 수준의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드릴다운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슬라이싱 앤 다이싱이라는 용어도 써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현업들이 데이터를 다룰 때 이 큐브 아까 말씀드린 그 좀 복잡하고 차원도 여러 개인 것들을 다루기 쉽게 정리해 놓은 그런 큐브 데이터를 다룰 때 나왔던 용어인데 그냥 그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다이싱은 어떤 거냐면 슬라이싱은 아까 이제 3차원 큐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큐브란 말은 더 이상 그 적절하지 않고 요즘에 이제 큐브란 말을 잘 쓰진 않으니까 그 3차원의 그 데이터셋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어떤 차원을 픽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겨울 데이터만 보겠다 해서 겨울만 딱 떨어내면 일단은 겨울이라는 변수는 중요치 않아지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셋이 겨울 거니까. 그럼 결국에 2차원만 남게 되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변수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프로덕트 카테고리 정도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차원을 줄이는 작업을 슬라이싱이라고 했고 뭐 이제 필터링의 일환으로 그런 작업을 하겠고 다이싱은 어떤 거냐면 차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필터링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큐브가 위에 있는 큐브로 다이싱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윈터만 내가 보겠어. 윈터하고 스프링만 보겠어.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베니스하고 플로렌스만 보겠어. 제품 아이템으로는 컴포넌트라는 아이템하고 클로팅만 보겠어 하면 큐브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과거에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제약, 그러니까 개인 PC의 어떤 컴퓨팅 능력의 제약, 그리고 시각화 도구라는 것이 시각화 기법, 문법들이 이제 뭐 바 차트 정도, 스캐터 플롯 정도 있었을 때 성능적인 어떤 고려 때문에 데이터를 현업이 다룬다는 건 이제 작게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다. 그래서 하지만 슬라이싱, 다이싱, 드릴다운을 그냥 일상에서는 같은 맥락에 쓰셔도 되겠고, 피벗도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정의하자면 좀 다른 어떤 관점에서 데이터를 쪼개보는 거지만, 피벗팅, 드릴다운, 슬라이싱, 다이싱 다 우리가 데이터를 그 상위 수준에서 요약된 어떤 지표를 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다운을 왜 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심슨의 패러독스라고 알려진
내용이고, 뭐 그 내용을 제가 조금 그 컨텍스트만 좀 바꾼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의 이제 담당자인데 올해 입사 지원이 아니죠, 그죠? 그 회사에 학교에 지원을 한 그 응시자들의 남녀 합격률을 봤더니 남자의 합격률이 25%예요. 여기서 이제 25%가 매트릭이죠. 합격률이라는 매트릭이고 우리는 드릴다운을 남녀로 했어요. 여자의 합격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드릴다운 했어요. 드릴다운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 매트릭을 계산한 데이터셋을 그 또 한 번 쪼개는 거예요. 하위 그룹으로 어떻게? 문과대와 이공대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 어, 문과대, 이공대 별 남녀의 합격률을 이렇게 테이블로 나누어 놨더니 그 여자의 합격률이 양쪽 모두에서 올라갔죠. 이렇게 그 전체로 봤을 때에는 여자가 합격률이 현저히 낮았는데 문과대 이공대로 데이터셋을 나눴더니 드릴다운을 차원을 하나 추가했더니 그 합격률이 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심슨 패러독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표를 하위 그룹으로 나눴을 때 그 지표의 순위가 역전되는 현상을 심슨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어, 그 오늘은 그 원웨이 강의니까 그냥 그 설명을 그냥 쭉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문과대 합격률과 이공대 합격률에서 우리가 남자 여자를 지우고 한번 전체 합격률을 생각해 보면 문과대 합격률은 100,000명이 지원해서 90명 합격했으니까 9%인 것이고 이공대 합격률은 1,000명 지원해서 310명 합격했으니까 31%예요. 그런데 좀 숫자를 들여다보면 문과대에는 여자들이 엄청 많이 지원했어요. 반면에 이공대에는 남자들이 엄청 많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그 현상을 쪼개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수할 거예요. 남녀로 쪼개볼 수도 있겠고 출신 고등학교로 쪼개볼 수도 있겠고 연령대 사는 출신 지역 무수히 많을 텐데 이제 그 마치 우리가 남녀로 쪼개보면 그 현상만 보고 여자의 합격률이 낮네. 그 뭐 여자들이 공부를 덜 열심히 했나 보다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실상은 어떤 거였냐면 문과대 전체 합격률이 굉장히 낮았는데 여자들이 거기 대거 지원해서 합격률이 낮았던 거지 남녀에 따른 어떤 합격률의 차이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드릴다운이라는 것이 그 단순히 데이터를 쪼개보는 게 아니라 어떤 관점과 시각으로 데이터를 쪼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곁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데이터를 쪼개보는 일은 단순한 일이지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를 쪼개는 일은 가장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쪼개는지, 왜 쪼개는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지금 뭐 70이야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제가 한 4, 5분 정도만, 아니 3, 4분 정도만 더 좀 이야기를 할게요. 아,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오늘 좀 이론적으로 드릴다운이 할 얘기가 너무 없어서 일전에 했던 다른 강의에서 몇 장만 제가 그좀 옮겨온 것인데 애드헳 분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루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비즈니스 현황과 관련된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데이터에서 찾는 것인데 뭐 그때그때의 질문이 단순한 것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어저께 뭐 방문자 수가 뭐 몇 명이야 하면 그거 역시 뭐 우리가 데이터 구해서 드릴다운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이 그 몇 명이야 아주 단순한 질문이 결국에는 진짜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지역별로 방문한 숫자가 부산이 엄청 높았는데 왜라는 질문이 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겠고 그러려면 질문은 지역별로 방문자 수 물었지만
지역이 원인은 아니잖아요. 원인이 일어난 어떤 그 하나의 그 범주고 그 현상이지.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났던 원인들을 분석하려면 마찬가지로 좀 더 다양한 차원으로 아까 우리 심슨 패러독스에서 봤던 것처럼 차이가 났던 원인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있고, 그것이 뭐 꼭 드릴다운이 유일한 도구는 아니겠지만 드릴다운 같은 것도 이제 분석을 대하는 어떤 자세에 따라서 또 Y에 대한 답을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질문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좀 이따 실습할 매출 데이터인데 그 제품 소분류별로 평균 이익이 복사기가 엄청 높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제품 분류별로 평균 이익이 어떻게 돼였지만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사실은 이제 거기서 차이를 이해하고 차이를 최적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처럼 적자나는 애들은 그 원인에 개입해서 계산하고 싶고, 복사기가 정말 수지 많은 제품이라면 뭐 복사기의 그 이익이 높았던 원인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아니면 복사기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복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타겟팅하고 세그멘테이션하고 뭐 그러한 작업들이 있겠죠. 지표 개선을 위해서. 그래서 드릴다운을 이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결국에 숫자를 쪼개는 건데 숫자를 숫자로는 못 쪼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쪼갠다는 것은 하위 그룹으로 나누는 건데 연속된 숫자를 쪼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숫자로 쪼개는 일이 필요해요. 그때 이제 숫자로 쪼개려면 쪼개물 당하는 숫자가 아니라 쪼개라는 숫자를 범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비닝 또는 퍼센타일 같은 어떤 변수 가공이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닝이라는 건 이제 그 구간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고 퍼센타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그 개수로 안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분위, 4분위, 3분위 이런 식으로 나누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이라는 변수로 매트릭을 쪼갤 수 있고, 아까 이제 이 그림을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나와라? 안 나오네? 네. 미디어로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 뭐, 이따가 실제 시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한번 보시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아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스마트 플랫은 뭐, 저희 쪽에 있는 시각화 기능 중에 하나였고, 상황이 뭐였죠? 이익 평균 제품 소분류였죠. 이익을 제품 소분류로 바 차트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죠? 아까 뭐 이런 상황이었죠. 여기서 더 쪼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할인율로 한번 쪼개볼게요. 할인율. 할인율을 이미 이제 비닝이 저희 쪽에 되어 있어서 보시면 어때요? 할인율이 범주로 취급됐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0.0%에서 0.8인 경우, 할인율이 72%에서 80% 있는 경우 어떤 구간으로 나눴는데, 뭐 아주 직관적으로 할인율이 평균 이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쪼개는 게 단순히 카운팅 또는 얼마인지 몇 개인지를 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드릴다운을 통해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차원으로 쪼개보는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어떤 지표를 최적화할 개입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요인을 찾는 데 쓸 수도 있다. 그거였고요. 동영상이 안 나온 점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 바로 실습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오늘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는 저희 EDA 101 시리즈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떤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데이터예요. 차원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주 전형적인 어떤 트랜잭션 데이터, 그러니까 거래 내역 데이터에 상품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그것을 산 사람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그리고 팔린 여러 가지 매트릭들, 그러니까 얼마에 팔았는지, 몇 개 팔았는지, 그때 디스카운트 레이스는 어땠는지, 그때 프로핏은 어땠는지 이런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고 얘로 한번 드릴다운을 해보겠습니다. 무료 버전에는
이 시각적 발견이라고 해서 시각화 기능만 있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분석적인 그 상황들에 대한 답변을 다 할 수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그 다른 기능을 통해서 한번 드릴다운을 살펴볼게요. 어, 제가 그냥 퀵하게 대시보드를 구해는 놨고, 이게 대시보드는 이제 저희 하드카운트 PLG, 그러니까 하드카운트 엔드 유저들이 쓰는 저희 하드카운트의 대시보드는 그 전통적인 그 차트들로 구성된 대시보드라기보다는 KPI를 드릴다운하는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매트릭이 이렇게 평균이 매출 평균, 매출 총합이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뭐죠? 전체 데이터셋을 서머리하는 것이고 얘를 제품 W로 드릴다운 하는 거 뭐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그럼 가구 이익 평균 관점에서는 전자제품이 제일 높았고 팔린 건수도 뭐 중간 정도 됐고 매출 평균액도 높았고 총합에도 기여가 컸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서 드릴다운 하나 더 하면 W로 이런 식으로 뭐 전자제품 내에서는 복사기 여기 비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계층적으로 이제 그 어떠한 제품들은 그 전자제품에만 딱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타 가구라는 것 또는 바인더라는 것은 뭐 사무용품에 그 귀속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쪼개고 싶잖아요. 그때 이제 드릴다운 메뉴로 가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저희 무료 버전을 쓰고 있다면 이 드릴다운 화면이 보일 텐데 여기서 전자제품을 복사기 이렇게 W 소분류로 쪼갰고 한 번 더 드릴다운 해볼게요. 여기서 뭐 할인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드릴다운은 무한히 할 수 있겠고 모든 변수에 대해서 하면 결국 개별 레코드로 그, 그 수렴하겠고 이제 결국에 근데 그 좀 다양한 차원으로 쪼갰을 때 전체를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있는 시각화 기법 중에 하나가 얘는 사실은 엑셀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트림 앱이라는 시각화 기법이 있고 얘 역시도 사실은 전체를 여러 뎁스를 조감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사무용품 가구 뭐 전자제품들의 이렇게 평균 이익이 얼마였고 얘를 누르면 아까 보신 것처럼 W 차원에서 어떤지 또 누르면 그 할인율 그러니까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하면서 좀 자기가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면서 전체를 좀 그 조감하는 방법도 있고 얘는 그냥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결국 드릴다운을 하면 이 드릴다운한 조건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 매트릭이 높은 것과 낮은 거니까 평균과 대비해서 매트릭이 굉장히 높았던 조건들이 오른쪽에 나오고 반대로 낮았던 조건들이 이제 왼편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총합 같은 경우가 아니라 평균을 보는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한두 개의 레코드 때문에 평균값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최소 그 판매 건수가 뭐 50개 이상인 것만 보겠어.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의자 가구에 속하는 의자를 그 할인 없이 팔았을 때 굉장히 이익이 높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찾아가는 것도 드릴다운의 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그 분석의 목적이 현실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이 이해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떤 이익을 최대화하는 어떤 판매 조건을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이익을 쪼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한 20개만 된다고 해도 400개의 조합이니까 20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저희 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로 다 찾아서 이익 또는 각각의 매트릭이 높았던 조건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복사기를 10월에 팔았을 때 엄청 이익이 높았다. 뭐 이런 식의
그 패턴을 찾는 것. 그리고 이제 만약 이랬다면 뭐 여기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조건을 가지고 스마트플롯으로 가서 스마트플롯은 그냥 가장 보편적인 시각화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잘 안 드러나죠.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주문일에 월별 주기를 화면으로 쪼개서 그 X축으로 하면 그 계절별로 뭐 예를 들면 그 바인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드릴다운이 우리가 단순히 그 어떤 매트릭을 쪼개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단순한 건데 걔가 우리가 단순히 카운팅하는 목적이냐 그래서 몇 개야 얼마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익숙한 관점으로 데이터를 쪼개보는 것이라면 엑셀로 충분한 일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트릭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 쪼개보는 방식을 계속 고민하는 거죠. 아까처럼 숫자를 범주로 가공해서 쪼개서 어떤 할인율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도 하고 어떤 계절적인 패턴 아니면 뭐 그 날짜라는 어떤 타임 변수를 범주로 이렇게 가공해서 요일별로는 뭐 제품별로 어떤 이익 평균 차이가 있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그 통제 가능한 요인을 찾는 그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드릴다운이. 다시 그래서 이 드릴다운은 그 말 그대로 요 메뉴를 쓰시면 뭐 그 굉장히 빠르게 드릴다운 작업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그 유료 버전에만 있는 기능이지만 드릴다운 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지표를 최적화하는 조건을 찾는 거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사기를 10월에 팔았을 때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오늘 드릴다운 이야기를 다 소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그 뭐 30분 강의가 후다닥 흘러갔고, 하여튼 이 강의 취지는 그 아주 하드 카운트의 기초적인 기능들을 조금씩 쉽게 풀어서 좀그 짬날 때마다 조금씩 자기 실력을 빌드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라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알찬 강의로 매달 찾아뵐 테니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됩니다. 예. 네, 저희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VOD랑 슬라이드도 슬랙 통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주말, 아직 목요일이네요. 좋은 금요일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